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광주에서 27명으로 늘었습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는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집이나 시설에 격리된 채 확진 판정을 받다 보니 접촉자 추가 감염 사례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27번째 코로나19 확진자는 카타르에서 입국한 26살 여성 A씨입니다. 지난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전용 버스와 KTX 전용칸 그리고 구급차를 이용해서 집까지 이동했습니다. 3일과 4일 이틀 동안 방역 지침에 따라서 자가 격리 중이었던 A씨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하고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의 이동 동선이 단순한 데다 접촉자는 A씨의 아버지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파트를 비우고 혼자 계시다가 선별진료소 갈 때만 아버지 차를 갔습니다. 현재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27명. 16번째 확진자부터는 모두 해외 입국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의무화하고 2차례 진단 검사를 통해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격리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2주 동안 더 연장하고 다중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종교 시설이라든지 다중 이용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긴급 생계비 지원이 인터넷 신청뿐만 아니라 현장 접수로도 가능해집니다. 광주시는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을 내일부터 95개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1층에서 현장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에는 28만 1,700여 가구가 참여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4.15 총선의 관심 선거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 동남갑 선거구의 경쟁 구도와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여당의 정치 신인이냐, 관록의 야당 의원이냐. 광주 동남갑은 민주당의 윤영덕 후보와 민생당의 장병환 후보의 양자 대결이 예상되는 선거구입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재성구청장을 꺾고 신인 돌풍을 일으킨 윤영덕 후보. 대학 시절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고 5.18 연구와 시민단체 활동으로 광주 지역 현안 해결에 참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윤 후보는 에너지밸리 구축과 문화 콘텐츠 육성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체된 광주 정치를 혁신하려면 새 얼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세대 교체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담은 젊은 정치인이 광주 시민들이 기대하는 광주 정치의 자존감 회복의 적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사선에 도전하는 장병환 후보.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 후보는 재정 전문가의 예산통으로 꼽힙니다. 이런 이력을 바탕으로 20대 국회까지 내리 3선을 지냈습니다. 대표 공약으로는 백운광장 활성화와 진호라이시 조기 개통 등을 내세웠습니다. 장 후보는 민주개혁 세력이 재집권하려면 민주당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민주개혁 정권의 재창출, 민주당만으로는 힘듭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할 경제 전문가 저 장병환을 남구의 일꾼으로 부려주십시오. 형틀목수인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한기선 후보, 목사 출신의 기독자유통일당 이한숙 후보는 기성정치를 비판하며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맨날 자기들끼리 그 당파 싸움만 했었고 어린이들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들 이권은 다 개입하려고 하고 그런 정치를 보면서 울분하지 않을 그 대한민국 국민은 없겠지만 군 동성애법이 지금 발의가 됐는데 이것이 발의가 되면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정책으로 내건 것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정치 신인의 패기와 베테랑의 경험이 맞붙은 광주 동남갑 선거구에서는 인물론과 정당 대결 사이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4.15 총선의 선거 기간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조용한 선거운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전가에 따르면 여야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 유세나 대면 접촉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들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공약과 선거운동 상황을 알리거나 방역활동 등 봉사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선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4.15 총선에 참여하게 될 광주 지역 선거인 명부가 120만 7,972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선거인 숫자가 지난 20대 총선 때보다 4만 9,751명이 늘어난 규모로 선거인 명부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인 명부 가운데 만 18살 선거인은 18,342명이고 고등학생은 5,622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15 총선 선거인 명부는 주소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곡성군 삼기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당국은 헬기 8대와 진화 인력 200여 명을 투입해 잠불을 끄고 있는데 건조한 날씨와 어두운 기상 상황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당국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얼마나 탔고 왜 불이 났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재판장 사직으로 지연됐던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내일 다시 시작됩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 씨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 공판이 내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이번 공판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준비기일로 피고인인 전 씨가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 방청 인원을 33명으로 제한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법정에 입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무 민원 수요가 높은 광주 광산구 지역에 세무서가 신설됐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5개 과 1개 실 17개 팀으로 구성된 광주 광산세무서가 지난 3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신설된 광주세무서가 담당하던 광산구와 영광군 지역의 세무민원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광양 지역 원거리 납세자의 세무 불편을 덜어줄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도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해양에너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연체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에너지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2%의 연체료를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모두 8만여 세대로 연체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양에너지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단계적인 온라인 개학에 따라 장애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학습과 심리적 고통이 큰 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전남교육청은 다양한 콘텐츠 활용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고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도 시각, 청각, 지체, 발달 등 장애 유형별로 개설했습니다. 또한 장애로 인해 원격 수업 참여가 어렵거나 온라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가정의 장애 학생에게는 가정방문 지도에 나서고 언어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1 맞춤형 교육도 제공합니다.